시간에 그래프에 대한 거 봤었고, 이제 각변환 요거에 좀 중점적으로 해서 다뤄봤었습니다. 자, 그럼 각변환부터 해서 혹시 질문이 조금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선은 정석 8-10 그쪽 있죠? 8-9, 8-10 104, 105쪽 그쪽에서 혹시 질문 있을까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각변환이라는 부분은요 되게 그냥 당연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못하면은 이제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8-10 그쪽에서는 90, 11, 12 괜찮나요? 그럼 하나 정도만 맛배기로 보여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8-9회 2번 한번 볼게. 코사인 이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네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탄젠트 제곱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 빼기 세타랑 사인 제곱 2파이 마이너스 세타 네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다음을 잘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이제 각변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사인 코사인을 다룸에 있어서 요 각들이 다 통일돼 있어야 다루기가 편해요. 그리고 서로 계산도 되고. 근데 지금 보면은 세타 앞으로 뭐 이상한 애들 다 달라붙어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각들을 다 뭘로 고칠 수 있다? 세타로 고칠 수 있다. 단 언제만? n파이, 뭐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꼴이거나 2분의 n파이, 2분의 파이, 뭐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꼴이 붙어 있을 때만 저 세타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각을 세타로 고칠 수 있다. 자, 근데 뭐를 유념을 해야 되냐? 이 2분의 파이 꼴이냐, 파이 꼴이냐에 따라서 저 앞에 있는 삼각피가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호에 대한 걸 신경 써야 돼요. 자, 2분의 3파이만큼 움직인다는 소리는 얘가 각이 90도만큼 틀어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코사인이 뭘로 바뀌냐? 사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세타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 이 친구의 위치에 따라 부호를 결정합니다. 자, 2분의 3파이에서 세타만큼 더 간 거니까 얘는 4,4분면에 위치를 해요. 그럼 4,4분면에서 코사인은 플러스다. 이게 각변환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으로 갑시다. 앞에 파이만큼 붙어있는 애들은요 이 각이 어차피 180도만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세타랑 삼각비가 그대로 동일합니다. 사인 세타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역시나 부호는 신경을 써야 돼. 그럼 이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 간 3,4분면이니까 이 3,4분면에서 사인은 마이너스다. 그래서 각변환의 의미는 우리가 보이는 이상한 각을 세타로 바꾸자. 단 그때 부호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자, 똑같이 파이입니다. 그럼 파이면은 탄젠트 그대로 오고요. 세타도 그대로 오고요. 원래는 이제 얘 부호를 따져서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게 맞아. 근데 어차피 뭐가 있어? 제곱이 있지. 그럼 제곱을 하면 어차피 양수니까 바로 가셔도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이 가볼게요. 자, 2분의 파이 써있어요.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면 코사인으로 바뀌고 세타 붙여줍니다. 그럼 얘가 몇 사분면이면 2사분면 있으니까 그때 사인은 플러스. 자, 2파이 꼴입니다. 2파이 꼴이면은 코사인 그대로 오고요. 제곱이니까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2분의 3파이니까 역시나 얘도 코사인으로 바뀌고 세타가 옵니다. 그 다음 얘의 사분면의 위치는 2분의 3파이에서 세타를 뺀 거니까
3, 4분면에 해당이 돼요. 그럼 3, 4분면에서 사인은 마이너스다. 자, 이게 각변환의 가장 그냥 당연하게 해야 될 행동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애초에 이걸 정리를 못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부리 자체를. 자, 그러면은 볼게요. 자,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약분이 되네요. 지우고요. 마이너스 남아있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점. 다 세타로 바뀌었지? 그럼 각이 동일하니까 이제는 그냥 뭐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t라고 써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코사인 약분. 여기는 플러스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다. 자, 근데 여기는 코사인이고 얘는 탄젠트니까 뭘로 고치면 돼? 얘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치면 되고요. 이제 분모가 코사인 제곱으로 같으니까 1 사인 제곱이 될 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기 때문에 얘는 뭐와 같아요? 코사인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분해주면 답은 1이다. 느낌 알겠나요? 요게 이제 각변환인데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좀 상식선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못하면 그냥 못 푸는 게 돼버리니까 차분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프 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기본형 있죠? 사인.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상기할 겸 한번 그려줄게요. 자, y는 sin x, y는 cosine x, y는 탄젠트 x, 이 세 가지 그래프 있죠? 이거 오늘 시험지에다가 그리세요 그냥 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세요. 한 문제 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 자, 이 그릴 때 포인트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칸수 나누라고 했어요. 처음에 0, 그 다음에 몇 칸씩? 2분의 파이만큼, 즉 90도만큼 나누겠다는 소리야. 그럼 첫 번째가 이제 2분의 파이, 두 번째가 파이, 세 번째가 2분의 3파이, 네 번째가 2파이. 그리고 원래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쭉 이어지긴 해요. 쭉 이어져. 0 왼쪽에서도 존재하고 2파이 넘어서도 존재하지만 이만큼이 정확히 한 바퀴에 해당이 되죠. 각도로 따졌을 때. 근데 한 바퀴 돌면은 그 각이 어떻게 돼? 다시 이제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그림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딱 요만큼만 우선 그릴 줄 알면 된다. 자, 그럼 사인부터 그려볼게요. 사인부터. 자, 사인은 0,0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1을 지나고요. 파이, 다시 0으로 와. 그리고 2분의 3파이, 마일 다시 0으로 옵니다. 사인을 요거 지나게끔 둥글게, 그리고 딱 대칭 구조로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4칸씩 그려야 좀 그림이 대칭을 이루면서 좀 깔끔하게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덧대서 코사인도 그릴게요. 자, 코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을 해? 0,1에서 시작을 하고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그래프를 딱 이 90도 한 칸만큼 왼쪽으로 움직이면 돼요. 여기가 다 한 칸씩 왼쪽으로 당겨오면 됩니다. 이거고요. 파이, 마일. 그대로 한 칸씩 왔죠? 그 다음에 그럼 원래는 여기가 더 이렇게 이어질 거 아니야, 사인 그래프. 걔도 한 칸 더 오면 되니까 2파이, 1이 됩니다. 똑같이 그리면 돼요. 자, 그래서 저 노란색으로 그린 게 코사인 그래프. 그럴 줄 알아야 돼. 이거 못하면 오늘 걸 못해요. 오늘 나갈 내용을 못 풀어. 자, 마지막으로 탄젠트도 그려볼게. 자, 탄젠트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얘는 점근선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점근선. 왜?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탄젠트는. 그러면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코사인이 0이 되는 지점, 여기서 코사인 0 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점근선 같고요. 여기서 코사인 0 되니까 여기서도 점근선 같습니다. 그 다음 얘도 0,0을 지나고요.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이 점근선 따라서 올라가게끔 그리면 돼. 근데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리자면은 얘가 탄젠트 45도가 1이죠. 그럼 이 중간이 45도거든요. 거기서 1을 지나게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의 부에 훨씬 가파르게 올라가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점근선을 항상 따라 그리면 되거든요. 점근선이 여기 하나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또 다시 올라가면 되고요. 그래서 올라가면 되고 더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 요 모양 있죠? 요 모양? 요 모양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점근선마다. 근데 어디만 그렸어?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렸으니까 거기에 해당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겠죠?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문제 푸는 내내 나올 거예요. 그리는 거.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변화를 좀 준다고 했습니다. 그거 문제를 한번 봅시다. 9-2 유제 9-2 풀어보셨나요?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유제 9에서 9-9까지 해서 풀어본 것 중에? 코사인 절대값 x. 코사인 절대값 x? 네, 보여드릴게요. 자, 코사인 절대값 x의 그래프를 한번 관찰해보죠. 그러려면 이제 기본 코사인 그래프를 우선 그려볼게요. 자, 이 친구를 그리래. 그럼 보통 저 절대값이 나오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어떤 생각을 가진다? 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나눌 수 있냐? x가 0보다 크다면 저 절대값은 그냥 풀려서 나옵니다. 근데 x가 0보다 작다면 저 절대값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요. 이런 상태인 거지. 자, 그러면은 0보다 큰 범위에서 어떻게 하래? 코사인 x를 그대로 그려봐라. 이런 소리야. 한번 그려볼게. 자, 0을 기준으로 0,1 지나고요. 또 원래 좀 다 제대로 그리시는 게 맞지만 좀 빠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지? 그래서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원래 코사인을 그대로 그린 거야. 근데 얘는 뭐래? 얘는 썼대요. 자, x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럼 이 의미는 뭐야? x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y축 대칭을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y축 대칭? x에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지금 그래프를요, y축 대칭을 하면 돼요. 어떻게 그리면 돼? 이게 y축 대칭하면 되죠. 얘 기준으로 보면은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그냥 보면 어때? 그냥 원래 코사인 그래프가 쭉 이어진 거 아니야? 즉 얘는요, 그냥 코사인 x랑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애초에 이 코사인 x라는 그래프 자체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y축 대칭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리나 대칭시켜서 그리나 모양은 차이가 없습니다. 즉 코사인 절대값 x는 그냥 코사인 x랑 똑같다. 그 결론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저 절대값 x의 역할은 0보다 클 땐 그냥 그대로 플러스,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근데 x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네? 의미는 y축 대칭이라는 소리네? 근데 애초에 그래프 자체가 y축 대칭이니까 사실 얘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 거죠. 코사인 절대값 x랑 그냥 코사인 똑같다. 즉 최대값 최소값 주기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대로. 자, 그 다음에 가우스 그래프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자, 9-5는 혹시 풀어보셨나요? 9-5. 혹시 모르니 한번 그냥 소개만 할게요. 왜냐면 얘가 그래프를 몰라도 풀 수 있는데 오히려 그래프 때문에 생각이 꼬일 수도 있으니까. 자, fx는 주기가 4래. 4칸마다 반복된다는 소리야. 자, 그럼 우리는 이 표현을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왜? x를 넣은 거랑 x에다가 4칸만큼 더 지나서 넣은 게 똑같아. 이게 주의가 사람 표현을 식으로 나타낸 거야. 자, 근데 뭐 구하지? fx가 어디에서만 정의를 해줬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에서만 정의를 해줬대. 그쵸? 근데 이러면은 fx가 다 정의가 된 거냐? 다 정의가 된 거예요. 왜? 요게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는 딱 4칸만큼 준 거지. 여기서 딱 4만큼 더하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어? 2부터 6까지를 정의할 수 있죠. 또 4만큼 더하면 6부터 10까지 정의할 수 있죠. 어차피 주기가 4니까 요 4칸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 4칸 움직여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굳이 그려본다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주어진 거는 딱 요만큼만 주어진 거야. 마이부터 2까지만. 지금 주어진 건 저거밖에 없어. 근데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주기가 4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요 친구가 어디로 온다는 거야? 4칸 지난 이쪽으로 다시 와요. 요 친구는 또 4칸 지나니까 일로 오고 요 친구는 다시 일로 오니까 이 이후부터 다시 요 모양, 이 V자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이어지더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두 개긴 한데 그 중에 하나만 할게요. F19.1을 구하재. 그럼 이게 어차피 반복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우린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기서 4만큼 줄여 보면 되는 거야. 그럼 4 줄이면 얼마예요? 15.2지. 이거 바로 구할 수 있어? 아직 못 구해. 왜냐면 우리는 이 범위밖에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또 줄이면 돼. 얼마? 11.2. 또 줄이면 돼. 얼마? 7.2. 또 줄이면 돼. 얼마? 3.2. 그럼 3.2도 여전히 범위 안에 없네? 그럼 또 줄이면 돼요. 얼마? 마이너스 0.2다. 맞죠? 그럼 이게 여기 들어가? 0.8 아니야? 0.8. 쌤이 그런 짓을 하면 되죠. 자, 이거는 여기 들어가니까 대입해되죠? 그럼 이거의 절대값 씌우면 되니까 얼마? 답은 0.8이죠. 이렇게 나온다. 이게 답니다. 주기 함수가 나왔을 때 우리는 반복되는구나. 그거를 그냥 인식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시 709에서 그 A, B, C, D가 기본 그래프에 추가가 됐을 때 Y는 이 A, B, C, D의 역할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 그래프는 Y는 sin X에 이거죠? 근데 앞에 A가 곱해지는 순간 뭐가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원래는 여기가 1 마이를 막혀 있었는데 걔네가 A랑 마이너스 A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최대와 최소의 차이를 바꿔준다고 했어요. 얼마까지? 2A까지 바꿔준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B의 역할은 뭐라고 했다? 주기의 변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주기. 원래 기본 주기가 2파이예요. 딱 한 바퀴만큼. 근데 저 앞에 B가 곱해지는 순간 주기가 B분의 2파이로 바뀌고요. 이 C 같은 경우는 X축 평행 이동을 의미한다고 했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평행 이동을 볼 때는 항상 이 X 앞에 개수로 묶어서 봐야 돼. 그래서 X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가는구나. 마지막 이 D 같은 경우는 Y축 평행 이동을 의미합니다. Y축으로 D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 그런데 어떤 변화가 생긴다? 여기가 A만큼 늘었고 여기도 마이너스 A만큼 늘었는데 걔를 D만큼 또 올렸으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이 저 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A에다가 D만큼 올라간 게 최대값, 마이너스 A에서 D만큼 올라간 게 최소값이 된다. 자, 요 네 가지 그냥 외우면은 그냥 이제 적어가지고 보면 돼요. 그래프에서 파악하면 돼요. 자, 이제 이거 확인했어요. RPM 좀 몇 개 질문 받아보고 오늘 진도 나갑시다. RPM 보시죠.
자, 78쪽부터였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600? 600 받고 591번 또 603번 또 더 없나요? 더 없으면 우선 이거 풀면서 혹시 내가 좀 같이 봐야겠다 싶은 거 있으면 좀 풀게요. 자, 한번 봅시다. 591번. 591번 볼게요. 아마 디귿이 문제였을 것 같긴 한데 차분하게 한번 볼게. 자, y는 탄젠트 2x 플러스 파이. 자, 근데 요거 2로 묶어서 쓸게요. 2로 묶으면 x 플러스 4분의 파이죠. 자, 묶어주는 이유는 x축평의 이동을 바로 확인함에 있습니다. 자, 주기를 보라고 합니다. 주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요 x 앞에 있는 걸로 결정이 됩니다. 원래 탄젠트의 주기는 얼마야? 파이야. 그럼 그걸 뭘로 나누면 돼? 저 x 앞에 있는 2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요. 자, 니은 탄젠트 2x입니다. y는 3탄젠트 2x를 어떻게 움직여야 돼? 지금 내가 일부러 묶어놨죠? x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뒤에 플러스 1도 있나? 아, 있구나. 그리고 y방향으로는 1만큼 이동하는 거 맞죠? 자, 사실 뭐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디귿이 중요합니다. 디귿이. 자, 점근선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 점근선에서 시작을 하면 돼요. 자, 기본 점근선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2분의 홀수 파이예요. 그럼 홀수를 나타내는 식은 2n 뭐 마이너스 1로 쓰셔도 되고 2n 플러스 1로 쓰셔도 됩니다. 뭘로 쓸까? 2n 마이너스 1로 쓸까? 자, 이게 원래 점근선이야. 자,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화를 줬다? 그리고 2로 나눠주는 만큼 주기가 줄었잖아. 그래서 얘도 똑같이 2로 나눠주셔야 돼요. 분모에 2를 곱한다. 즉 2로 나눈다. 그 다음에 x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인다고 했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움직인다고 했지? 그럼 이 점근선도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움직이셔야 돼요. 따라오셨나요? 자, 그럼 써볼게요. 어떻게 나오지? 자, 분모는 4분의 자, 2n-1에서 마이너스 파이니까 2n-2파이가 될 거고 2로 나눠주니까 어떻게 나와? 2분의 n-1파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 뭐래? 2분의 n파이를 왜 맞아 틀려? 문제에는 지금 2분의 n파이라고 써있고 난 이렇게 나왔잖아. 그거 맞아 틀려? 맞아요. 왜? n이 뭐야? n은 정수예요. 그럼 거기 써진 친구를 봐봐. 2분의 n파이에 정수를 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렇게 가겠지? 얘도 정수 넣어봐. 0 넣으면은 2분의 마이너스 파이, 2분의 0,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결국에는 둘은 단지 이 형태만 살짝 다를 뿐 똑같아요. 실제로 정수인 걸 대입해보면.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주기. 어차피 이 점근선이라는 거는요, 주기마다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얼만큼을 더하거나 빼도 여기에다가 플러스 주기만큼을 더하거나 빼도 똑같다는 거지. 여기에다 주기 2분의 파이를 더해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라 책에 주어진 2분의 n파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점근선, 원래 점근선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앞에 x 앞에 있는 b로 나눠요. 그 다음 어떻게? x축 평행이동만큼 움직인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새로운 점근선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식 조절을 조금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이 그래프의 주기만큼 더하거나 빼주면 식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애들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습니다. 600
6번으로 갈 겁니다. 기획 y는 코사인 6분의 파이 x 플러스 1 플러스 b다. 베이글. 그다음에 f의 모양이 5랑 마이너스 1까지고요. 대충 요런 그림이죠? 자, 그럼 이제 A부터 먹어봅시다. 자, A는 뭐를 알려준 역할을 한다고? 최대 최소 변화를 준다고. 근데 아까 얘기했어요. 최대 최소다 라기보다는 최대 최소의 차이가 변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바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간격이 얼마예요? 6이죠. 그래서 2A가 6인 거예요. 원래는 A랑 마이너스 A니까 둘이 빼면 2A일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얘네가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A는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B를 구하고 싶어. 그럼 A가 원래 3이었는데 5잖아 지금 최대값이. 그럼 몇 칸 더 올라가야 돼? 2칸 더 올라가야겠죠? 그럼 B는 얼마다? 그럼 A, B 벌써 찾았네. 그럼 A, B 끝.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다음 C를 보고 싶어요. C. 그럼 C를 보고 싶다는 소리는 뭘 대입해야 5가 나오냐? 로 봐도 되지만 우리는 그 대입이라든지 평행이동은 조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뭐를 좀 더 보는 게 좋냐? 주기를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주기를 볼 거예요. 주기. 그럼 x 앞이 얼마냐면은 3분의 파이가 곱해져 있거든요. 그럼 주기는 어떻게 된다? 기존의 2파이라는 주기를 저 3분의 파이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주기가 6이 나옵니다. 6. 그럼 6이라는 소리는 뭐다? 시작과 끝까지가 딱 6만큼 걸린다는 거야. 근데 그 시작이 여기 있고요. 끝이 여기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6이거든요. 그럼 보통 그걸 한 주기라고 해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한 주기를 통으로 봐도 되지만 가끔 절반만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때? 딱 중간에 이 있는 거 보여요? 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거든요. 그럼 그거의 절반인 그만큼은 3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에서 3만큼 더해야 되니까 여기 얼마? 5다. C는 5입니다. 30이죠. 네, 603번을 보게 되면은 와, fx는 a의 절대값 코사인 bx 플러스 c인데 이 친구의 주기는 3분의 파이고 그다음에 최대값과 함수값 하나를 줬죠? 최대는 5고 함수값이 f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은 1이다. 때 a, b, c를 구해봐라. a, b, c 모두 a, b 모두 양수다. 이 세팅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이 실수하기 좋은 게 바로 이 주기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 x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b가 곱해져 있지. 그러면은 주기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기본 주기인 2파이를 b로 나눠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쵸? 얘가 3분의 파이다 이렇게 풀 거 아니야. 이러면은 틀렸어요. 왜? 뭐가 있어? 이 절대값이지, 절대값. 그러니까 원래 기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거야? 기존 그래프 좀 빠르게 그려볼게요. 자, 원래 기존 코사인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이 돼요. 얘의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고? 2파이라고.
근데 뭘 씌워? 절대값 씌우죠. 그럼 절대값 씌우는 순간 어떻게 돼? 이 아래쪽에 있는 게 뒤집어 올라와서 이렇게 됩니다. 이 코사인 그래프는 원래는 이 모양이 반복되는 그림이었는데 저렇게 뒤집어 올라오는 순간 이 위로 볼록한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요. 파이가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다? 여기서도 저 절대값 그래프이기 때문에 기존 주기의 절반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2파이가 아니라 파이가 기존 주기인 거고 그걸 또 b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느낌 알겠나요? 이 절대값 때문에 주기가 절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기존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파이에서 앞에 있는 b로 나눠준 게 3분의 파이다. 그래서 b는 3이에요. 식 하나 만들었고 다음 최대값을 이용을 하죠. 최대값. 그럼 최대값은 그래도 쉬워요. 자, 절대값을 씌웠을 때 최대값은 여전히 그냥 뒤집어 올라와도 최대값 1이지? 근데 여기에 뭘 곱했어? A를 곱했으니까 최대값은 A로 올라갔을 거고 그 다음 얼만큼 움직였어? C만큼 움직였겠죠? 그래서 이 최대값은 뭐로 인해 결정이 된다? A 더하기 C가 5다라는 걸로 결정이 돼요. 문제 없죠? 자, 마지막으로 얘는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B가 3인 것까지 확인을 했고 자, 이거 6분의 파이 대입하면은 A 곱하기 절대값 코사인 얼마야?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플러스 C가 남을 거고 걔가 1이래. 근데 코사인 90도 이거 얼마냐? 그래프 친숙해지면 이제 이런 것들 좀 바로바로 보여요. 얘 0입니다. 그래서 C가 1이네. 그럼 C가 1이니까 A는 4네. 그럼 C, A, B까지 있습니다. 괜찮겠나요? 자, 그 다음은 뭐 없었는데 한 두 문제 정도는 같이 좀 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RPM 이어서 조금만 더 볼게요. 뭘 볼 거냐면 백 6번 한번 볼게요. 자, y는 탄젠트 ax 그래프가 있다. 근데 얘는 점근선이 뭐해? 점근선이 x는 파이가 점근선, x는 3파이가 점근선. 자, 이 점근선과 점근선의 간격 있죠? 이 간격. 이 간격이 지금 2파이잖아. 근데 정확히 이게 주기의 역할을 합니다. 점근선과 점근선 사이의 간격이 주기의 역할을 해요. 자, 그럼 그 주기는 뭐에 의해서 바뀔 수 있어? 이 A에 의해서 바뀔 수 있지? 원래 주기였던 파이를 저 A로 나눠주니까 2파이가 되더라. 그럼 우리는 이 A가 얼마다? 2분의 1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아, A는 2분의 1이구나.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끝이 아니고 이 친구랑 Y는 A로 그리고 X축과 Y는 A와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이죠?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또 올라가는. 자, 이따가 Y는 2분의 1을 쭉 그었대요. Y는 2분의 1을 쭉 그었고 그때 이 그래프와 X축과 Y는 2분의 1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재. 근데 뭐 당연한 얘기죠. 곡면의 넓이는요 무조건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요만큼에 있는 모양을 이쪽으로 그냥 갖다 붙이면은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넓이는 이 직사각형 모양이 될 거고 이 직사각형은 높이가 2분의 1이고요. 밑변은 딱 주기만큼이죠. 2파입니다. 따라서 넓이는 파이가 되겠죠. 이런 그래프 문제를 풀 때는요
주기, 뭐 대칭성 이런 것들을 자꾸 관찰해 주시면 돼요. 물론 지금 대칭성은 안 쓰긴 했지만 주기를 활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칭성을 이용한 풀이까지 하나만 더 보고 오늘 진도 나갈게요. 자, 82쪽을 보게 되면은 82쪽 607, 608, 609번 있죠? 그럼 걔 중에 뭘 쓸 거냐? 9번으로 할게요. 9번. 9번. 코사인 2분의 1x. 그냥 보자마자 주기의 변화가 있구나 인식하고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친구가 쭉 있는데 이런 거 할 때 그래프가 좀 잘 그려야 돼. 물론 여기는 지금 그래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뭐 표시만 잘하면 되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친구한테 이제 그을 건데 그 전에 이제 좀 주기만 파악을 먼저 하고 가죠. 자, 원래 기본 주기가 2파인데 걔를 뭘로 나눠야 돼? 2분의 1로 나누겠죠. 그럼 주기는 얼마가 나온다? 4파이가 나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야? 기본 그래프가 4파이에서 끝난다는 소리죠. 그럼 당연히 그 절반은 2파이가 될 거고요. 또 그 각각의 절반은 2파이와 3파이가 될 거구나. 자, 이런 거 이제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죠. 자, 오늘 문제 풀 때도 웬만하면 이 X축에 요건 표시하세요. 0, 2분의 파이, 2분 파이, 2분의 3파이, 4파이. 그리고 여기 풀마 1까지 이 정도까지는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뭘 했대? y는 마이너스 k랑 y는 k를 쫙 그었대. k는 몰라요. 안 알려줬으니까 몰라. 일단 그어보자. 자, y는 k를 또 위에다가 쭉 그었습니다. y는 마이너스 k도 또 그어야겠지. 근데 포인트는 얘랑 정확하게 y좌표가 음수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k만큼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k만큼. 이 간격이 똑같아야 돼. 왜? 대칭을 이용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만나는 점을 차례대로 A, B, C, D라고 하겠다. 여기서 친구가 A, 두 번째로 만나는 게 B, 세 번째로 만나는 게 C, 네 번째로 만나는 게 D다. 그럼 이 친구들은요 전부 다 대칭성의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인 코사인 그래프는 무슨 대칭이 있다고 했냐? 저 볼록한 지점을 쫙 그었을 때 선대칭이 있다고 했고, 그 X축과 만나는 이 점 있죠? 이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구하라는 게 근데 뭔지 볼게. 구하라는 게 코사인 2분의 5분의 B 플러스 2C 플러스 D라고 돼 있어. 그렇죠? 자, 근데 생각 좀 해봐. K를 모르죠? K를 몰라. 근데 K를 모르는데 Y좌표를 모르는데 X좌표를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A, B, C, D를 구해라! 이런 문제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B, C, D를 직접 구하려는 생각을 가졌다. 잘못된 생각이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B, C, D 직접은 못 구해. 하지만 뭔 구할 수 있냐? 이 문자들 사이의 관계는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저 문자들의 합은 구할 수 있습니다. 왜? 합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뭘 알 수 있냐? 둘의 중간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둘의 중간을 우리가 딱딱딱 확인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 얘를 저 이 C를요 둘로 쪼갭니다. B 더하기 C랑 C 더하기 D 이렇게 쪼개서. 그럼 B 더하기 C를 관찰하고 싶죠? 그럼 뭘 이용하면 된다? 대칭을 이용하면 돼요. 자, B랑 C 여기 있죠? B랑 C. 그럼 얘네 둘이 똑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요 가운데를 기준 대칭이야. 그럼 우리는 대칭과 중점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B랑 C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요. 그게 중간인 2파이가 되겠죠. 여기 알겠나요? 자, 그래서 얘는 얼마다? 4파이가 됩니다. 자, 대충 느낌 뭐지? 자, 그럼 C랑 D는 여기 있어요. C랑 D. 근데 C랑 D는 지금 Y좌표도 대칭이죠?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룰 겁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C랑 D의 중간에 뭐가 있다? 3파이가 있더라. 그래서 요만큼은 얼마다? 파이다. 느낌 알겠나? 중점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평균 가운데 기준 대칭이니까. 자, 그래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5분의 10파이니까 5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럼 코사인 2파이는요, 그래프 그려보시면요, 1이 나옵니다. 코사인 0하고 같아요. 이런 느낌. 이게 좀 납득이 될까요? 이런 게 사실 조금 어려워요, 초반에 할 때. 기본 그래프 그릴 줄 알아. 뭐 이거 가지고 풀면 되겠지. 근데 이게 조금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저 기본적인 것들을 활용하는 게 어렵다. 자, 받아들이셨으면 필기 노트와 정석을 꺼내보시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기본 그래프를 다뤄봤습니다. 그럼 그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 최대최소를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개념을 좀 차용을 할 겁니다. 자, 지금은 우선은 뭐 챙겨로만 보도 될 것 같아요. 필기는 이번 시간에 따로 없을 것 같고, 정서 9-6 119쪽으로 갑니다. 119쪽. 자, 9-6을 보면은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y는 sin x-2분의 1 씌우고 절대값을 씌우고 플러스 1이래. 자, 얘를 다루는 방법은 치환을 통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요. 이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뭐 요렇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해. 생각보다 뭐 별거 없어요. 대신에 이제 머릿속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조금 상상을 하면서 따라오면 이해가 더 잘 될 거야.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sin x를 봅니다. 그럼 이 sin x라는 친구의 최대최소는요, 마이너스 1과 1이에요. 이건 뭐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거에 맞춰서 저 그래프의 변화를 저기에 적용을 시켜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sin x를 가만히 안 두죠? 어떻게 했어? 2분의 1만큼 내렸어요. 그럼 머릿속으로 그래프랑 같이 좀 바라보면 좋아요. 자, 1하고 마일이었는데 얘를 2분의 1만큼 내렸어요. 그럼 최소값은 얼마까지 줄어? 2분의 3까지 줄겠지. 최대값은 2분의 1까지 줄겠죠. 괜찮죠? 자, 근데 또 가만히 안 뒀죠. 어떻게 했어? 절대값을 줍니다. 그럼 봐봐. 최대값이 지금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됐어. 최대 최소가. x축이 요 중간에 껴있겠죠? x축이 중간에 껴있고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돼? 아래쪽에 있는 걸 뒤집어 올리겠지.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쪽은 어차피 양수니까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가만히. 그리고 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는 쪽이 뒤집어 올라갈 겁니다. 그럼 최대값이 뭘로 바뀌어? 2분의 3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최소값은 뭐야? 0 찍고 2분의 3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볼록볼록한 형태로 반복이 되죠? 얘가 x축을 포함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 얘가 이런 느낌으로 갈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럼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은 2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면은 최소값이 뭐가 된다? 0이 되고요. 최대값이 뭐가 된다? 2분의 3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얘를 어떻게 했어? 마지막으로 한 칸씩 또 올렸지. 여기 플러스 1 해주면 여기도 플러스 1, 플러스 1 해주면 되니까 1과 2분의 5가 최대 최소가 되겠죠. 어떻게 알겠나요? 괜찮죠? 그럼 얘도 한번 바로 가볼게. 두 번째 거 y는 절대값 코사인 x 마이너스 2 플러스 3
똑같아요. 자, 기본 코사인 x가 있었는데 얘를 두 칸 내렸대. 그럼 이 친구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괜찮나요? 머릿속으로 상상이 돼야 돼. 원래 지금 1하고 마일이었는데 걔를 두 칸 내렸으니까 어디로 내려가? 마일과 마삼으로 내려왔어. 근데 걷다가 뭘 씌운대? 절대값도 씌운대. 그럼 어떻게 돼? 마일과 마삼이었는 게 뒤집어 올라가니까 1하고 3이 최대체수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이거는? 지금 x축 기준으로 다 밑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뒤집어 올랐으니까 다 위로 올라오겠죠. 1하고 마삼, 1하고 3으로. 근데 다시 또 여기에 뭘 씌웠어? 마이너스를 붙였지?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붙이면 다시 뒤집어 내려갈 거야. 그럼 결국에는 y라고 마삼이 그대로 다시 오겠네. 괜찮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하면 돼요? 3만큼 올리래. 그럼 3 돌리고 하고 하니까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2가 된다. 괜찮죠?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 정도는 뭐 가벼운 느낌으로 볼 수 있고. 자, 이제 조금 더 뭐 귀찮아지긴 한데 안 어려워. 이 다음 것도 생각보다 간단할 거예요. 자, 9-7로 갈게요. 자, 1번부터 가볍게 1번. y는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4 사인 x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확인이 돼야 돼? 요 범위까지 확인해 줄게요. 자, 0부터 2분의 파이, 즉 90도까지만 정의가 돼 있대. 일단 머릿속으로 인식은 해두고 한번 볼게. 자, 이걸 사인 제곱 사인 3 사인 제곱 그래프 아시나요? 몰라요. 알려준 적이 없어요. 내가 알려준 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기본 그래프에 걔네들에서 뭐 평행 이동을 한다든지 뭐 주기를 바꾼다든지 위아래로 최대체수 바꾼다든지 이거밖에 못해. 제곱한 거? 몰라. 못 그려. 당연히 최대체수를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못해. 자, 근데 뭐 하고 싶게 생긴지 보여요? 이 정도 이제 보이지 않을까? 사인 x를 치환하고 싶겠죠. 왜? 치환하면 그냥 뭐야?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라는 이차 함수거든.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이요. 앞에 지수로그 함수에서랑 똑같아요, 개념이. 그래서 생각보다 기본기만 잘 쌓아놨잖아. 그러니까 지수로그도 지수랑 로그를 다루는 방법을 좀 잘 익혀놔. 그러면 지수로그 함수 이후 뭐 방정식 분식이 은근히 무난해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이 삼각함수를 다루는 기본적인 논리, 뭐 호도법이 뭔지, 삼각함수가 뭔지, 뭐 각변화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딱 이게 잘 잡혀있잖아요. 그 다음에 최대체수 구하는 거 무난하고요. 오늘 배울 방정식 분식도 스무스하게 흘러갈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치환이라는 작업을 했으니까 우리는 뭘 신경 써야 돼? 범위를 신경 써야 돼. 범위. 그럼 사인이라는 애인데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래. 그럼 사인 그래프를 파마 그래프로. 자, 사인 그래프 0,0에서 시작을 하죠?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2분의 파이, 1까지 올라갔어. 근데 x가 거기서 끊겼네. 그러면은 0,0에서 2분의 파이, 1까지만 올라가니까 사인 값은 0에서 1까지만 존재를 한다. 0부터 1까지만. 그러니까 사인을 치환을 한 거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범위는 솔직히 한정적이에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아무리 커봐야. 근데 거기서 더 준 거죠. 0부터 1까지로. 자, 그럼 얘 축이 얼마예요? 축 최대체수 구해야 되니까 2네. 2는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돼? 양끝값 대입합니다. 그래서 t가 0일 때 y값 3이고요. t가 1일 때 y값 0이겠죠? 최대체수. 맞아. 간단하네. 그 다음 거는 또 간단한데 약간의
알아둬야 될 게 있죠. 자, y는 코사인 제곱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다를 2분의 플러스 파이 2분의 파이 플러스 x로 볼 겁니다. 그리고 옆에도 사인 제곱이 있고요. 옆에는 마이너스 4 코사인 파이 플러스 x로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플러스 1이 있다. 자, 저걸 2분의 파이 플러스 x, 파이 플러스 x로 봐야 하는 이유. 저거를 뭐니까? 각변환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각변환은요, 이런 식으로 그냥 대놓고 나와 있어요. 그럼 저걸 바꿀 줄 모르면은 애초에 시작조차 못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자, 저거는 상식적인 걸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2분의 파이 꼴이죠? 2분의 파이 꼴이지? 그러면은 코사인은 뭘로 바뀐다? 사인으로 바뀌어요. 사인. 자, 얘는 그대로 한 번 더 쓰시면 되고요. 자, 파이 꼴이죠? 파이 꼴? 파이 꼴이니까 코사인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가 몇 사분면이냐? 3, 4분면이에요. 그럼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네, 플러스 9가 되죠. 느낌 알겠나요? 자, 여기까지는 세팅 괜찮죠? 괜찮죠? 자, 근데 아까 요 앞에 거는 얘 사인이고 얘 사인이니까 치환해서 바라봤잖아. 근데 얘는 사인이고 얘는 코사인이니까 치환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줄까? 똑같은 걸로 맞춰줘야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맞추면 돼?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코사인을 어떻게 사인으로 바꿀까? 이 상태로는 못 바꿔요. 근데 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 바꿀 수 있나요? 얘는 바꿀 수 있다. 아, 이 친구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버리자. 이렇게 하겠다네. 써볼까? 코사인 제곱 2개, 그 다음에 4코사인, 그 다음에 1, 1이니까 플러스 3이죠? 자, 이거를 C라고 내가 썼죠? 치환한 거라고 이식을 하면 돼. 아까 T로 치환했듯이 여기도 C로 치환한 거야. 그럼 C로 치환했으니까 범위 신경 써야 돼. 그럼 코사인의 범위는 어디다? 마일부터 1까지가 돼. 치환 범위 없는데요? 없어도 상관없지. 코사인 범위는 애초에 마일하고 1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느낌 알겠나요? 자, 그럼 끝이에요. 뭐야 이거? 2차 함수야. 2차 함수 나왔고 범위 나왔네. 최대 최소 구원. 하면 되죠? 자, 축은 얼마냐? 4분의 4니까 1입니다. 그럼 축에서 최대값을 받겠죠? 1 들어가니까 y는 5가 나올 거고요. 그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마일 집어넣으니까 마6 플러스 3 마3. 최대 최소 풀었습니다. 풀이 맥락 괜찮을까요? 뭔 개념인지 알겠어? 자, 똑같은 풀의 논리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수 1에서 주로 하던 풀이를 또 가져온 문제가 있습니다. 자, 9-8을 보면은 y는 사인 제곱에 2a 코사인에 마이너스 1이다. 자, 근데 이거의 최대가 4래. a를 보여보죠. 근데 양수 a래요. 양수 a. 자, 일단 시장은 똑같죠? 시장은 똑같아요. 자, 사인 제곱을 뭘로 고치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고치자. 자, 그러면 y는 바로 얘처럼 가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 편하라고 한 번 더 쓸게요. 코사인 제곱에 2a 코사인에 1 사라지니까 요 상태야. 그 다음에 뭐 C로 해도 되지만 굳이 또 치환을 합시다. 자, 코사인 x를 t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써볼게요. y는 마이너스 t 제곱에 플러스 2at가 있고요.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코사인 정의됐으니까. 여기까지 세팅된 거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죠?
최대치수 구하기 위해서 뭐 했어? 이제 더 이상 삼각함수는 필요 없어요. 이제 뭐예요? 2차 함수 최대치수, 2차 함수. 2차 함수 최대치수 구하기 위해서 뭐부터? 축부터 구합니다. 축 얼마예요? A입니다. 축이 A예요. 그럼 A는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몰라요. A가 이 안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몰라. 그 이때 어떻게 푸는지 기억해요? 축이 저 범위 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를 때 어떻게 풀어? 저 축이 이 범위의 안에 있을 때, 범위의 왼쪽에 있을 때, 범위의 오른쪽에 있을 때 나눠서 풀었어. 공수 1에서 보통 나오면 애들이 힘들어 하긴 해요. 이 유형 자체를. 아마 기억이 나면 좋고 뭐 안 나면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축이 A야. 그럼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 둘 사이에 있을 때 1보다 클 때로 볼 거야. 근데 다행히 어떤 조건이 있어? 양수 조건이 있지.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마일보다 작을 일은 없겠죠? 그럼 첫 번째 A가 0과 1 사이에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즉 축이 이 범위 안에 있는 거야. 그럼 그래프로 그렸을 때 어떻게 생긴 거야? 야, 위로 볼록하게 생겼거든요? 그럼 축이 지금 A겠죠, A. 그 다음에 이 마일과 1이 어디 있는 거야? 얘네를 기준으로 감싸고 있겠죠? 마일과 1이. 여기 알겠어요? 자, 그럼 이 친구는 최대값을 어디서 가죠? 위로 볼록한 저 축에서 갖겠죠? 그럼 A를 집어넣습니다. Y는 여기 A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제곱이지? 그럼 A 제곱이 나와요. 근데 그 최대값이 얼마래? 4래.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거는 풀마 2잖아.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럼 이 풀마 2는 이 범위 안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탈락. 자, 그래서 이번에는 A를 1보다 큰 쪽으로 보내봅시다.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여전히 여기가 축이 A고요. 자, 이번에는 범위가 어떻게 돼? A가 1보다 크니까 1이 얘네들보다 왼쪽에 이렇게 존재하겠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역시나 최대값이 어디서 갔는지야? 그럼 이번 최대값은 어디서 가죠? 1에서 갔습니다. 자, 1을 집어넣어 보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A가 나오겠죠? 근데 이 값이 최대값이 얼마랑 같다? 4랑 같다. 넘어가니까 A는 2분의 5가 나올 거고요. 이 2분의 5는 이 범위 안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2분의 5다. 이렇게 풀립니다. 자, 풀이의 기본 접근 방향은 알겠어요? 어차피 이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나오잖아. 그럼 얘네는요, 그냥 치환을 해버려요. 그럼 뭐가 돼버려? 2차 함수가 돼. 2차 함수 나왔으니까 우리가 기존에 공수 1에서 했던 2차 함수를 가지고 뭐 최대치수 구하고 다 뒤에는 뭐 나오고 있어? 뭐 2차 방정식 구하고 2차 부등식 구하고 또 나오겠죠? 똑같습니다. 그림이. 잘 모르겠다. 근데 겹치는 게 있다? 그럼 치환부터 하고 시작을 해보시면 돼요. 자, 뒤에 것 중에 문제 잠깐 한 2개 정도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22쪽, 123쪽 연습 문제로 봅니다. 따라오셨나요? 거기서 일단 9-15 하나 볼 거고요. 9- 내가 원하는 유형이 없네. 9-3, 10-15부터 보죠. 연습 문제 9-15. Y는 sin x 플러스 2분의 3 sin x. 자, 대충 어떻게 갈지는 보이시죠? 그게 맞아요. 머릿속에 여러분이 떠오른 게 있다면 그게 맞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더 이상한 걸 떠올리기도 힘들어. 자, 어떻게 할래? 겹치네. 뭐해? 치환하시면 돼요. 자, 치환을 했다.
범위 신경 쓰자. 말부터 여기까지. 자, 그럼 y는 t 플러스 2분의 3t야. 범위는 말부터 1까지야. 무슨 함수? 유리함수라고 불러요. 유리함수. 유리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유리함수의 그래프는요, 항상 증가만 하던가 항상 감소만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건 점근선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2는 여기 포함 안 되는 거 확인되죠? 아, 그럼 그때 어떻게 해주면 된다? 어차피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니까 이 범위의 끝에 것만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범위 최대치수를 구할 때 범위의 양끝을 대입하는 형태는 증가랑 감소만 할 때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그리고 직선 그래프 있죠? 걔네랑 똑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됩니다. y값은 뭐가 나온다? 1분의 3이 나오고요. 1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y값은 3분의 3이니까 1이 나오겠네요. 그럼 최소값이 3이고 최대값이 1이구나. 그럼 없죠? 다예요 이게. 이런 느낌이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RPM 한 문제만 볼게요. 저 유형까지 좀 소개를 해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안. 어차피 뒷 과정에서 나오는구나. 뭐 이따 뒷 시간에 풀어도 되겠네. 네, 그러면은 일단 첫 타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 끝이 아니죠. 뒷 시간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산업함수가 포함된 방정식과 부등식까지 들어갈 겁니다. 그거 하고 다음 시간 하면은 일단 삼각함수 파트도 한 번 또 마무리가 돼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수요일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남은 게 이제 금, 월, 수, 금인가? 그쵸? 금, 월, 수, 금이거든요. 그럼 그 남은 몇 타임 동안 수요일까지 하면은 이제 전반적인 과정이 종료가 됩니다. 이게 대수가 빡빡해요. 또 좀 머리에 많이 남기고 방학이 좀 끝났으면 좋겠고, 다시 편한 얘기지만 이렇게 좀 짧게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머리에서 많이 휘발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다음 과정에서도 대수는 웬만하면 좀 하면서 다시 복습을 해주는 게 할 겁니다. 급하시면 일단 딴 거부터 하셔도 되고, 이따가 하도록 하죠.